배가 제대로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언제 수확해야 되는지 판단하는데 드론을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더 넓은 산림을 갖고 있는 그런 국가에서는 캘리포니아라든지 이런 데서는 산불 감시하고 산불을 끄는데 드론을 활용하기도 하고, 어떤 나라에서는 뭡니까? 물에 빠진 사람을 구출하는데 구명조끼를 보내는데 드론을 쓰기도 하고, 해적이죠, 해적. 영화. 해적을 촬영하는데 이 좋은, 옛날 같으면은 헬리콥터를 동원해서 촬영하는데 드론을 가지고 아주 생생한 이런 엣지가 있는 그런 어떤 장면을 촬영하는데 드론이 투입되기도 하고, 또 그리고 최근에 많이 되는 게 그 건설 현장입니다. 옛날에는 그 도로 포장할 때 그냥 도로 포장하면 도로를 20cm 포장하라고 그러는데 1cm 포장했는지 20cm 포장했는지 19cm 포장했는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도로 포장했다, 20cm 포장했다 그러고 사진만 찍어 제출하고 중공가 감리 받아가지고 돈 받으면 끝나는데, 지금은 뭡니까? 3차원 입체로 드론으로 도로 포장한 것을 몇 cm 포장한 걸 찍어 내지 않으면은 중공검사가 안 난다는 거예요, 외국에서는. 근데 우리도 이제 그런 부분들에 많이 지금 도입되고 있는데, 선진국의 다양한 활용 사례가 있기 때문에 드론 자격증을 전혀 뭐 쓸모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렵다는 겁니다. 저도 운전 매니저 딴 지 30년이 다 돼갑니다. 근데 지금도 냉각수가 뭔지 엔진 오일이 있는지 없는지 모릅니다. 뭐 자동차 본네트 열어본 적이 없습니다. 1년에 한 번도 안 열어봅니다. 열어볼 이유도 없고요. 뭐 열어봐도 뭐가 뭔지 몰라요. 드론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지금 드론을 사용하고 취미를 사용하든 뭐 산업용으로 사용하든 돈벌이 수단에 쓰든지 간에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거예요. 또 알 필요도 없고. 그래서 시험 문제들이 대부분 항공역학, 항공기상, 항공법 세 가지 영역에서 지금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항공역학은 도대체 비행기가 어떤 원리에서 뜨고 있느냐, 어떻게 전진을 하고 어떻게 후진을 하고 어떻게 날고 어떻게 내리느냐, 거기에 대해 관련된 바람과 연료 소모와 다양한 이런 부분들을 알 수 있는 게 항공역학입니다. 베르누이 이론이라든지 뭐 바등가기 이런 부분들이 시험 문제에 출제가 되고 있고요. 항공기상은 뭡니까? 지금 드론은 150m 이하에서만 운행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50m 이하에 있는 이런 대기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각종 뭐 온도의 변화, 바람의 변화, 안개, 뭐 습도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지, 뭐 이런 부분들이 시험 문제에 출제가 되어 있고, 뭐 열대성 저기압 같은 거, 물론 드론 가지고 우리가 뭐 아프리카 가서 드론을 띄울 수도 있겠죠. 뭐 확률은 그렇게 높지는 않지만은,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 열대성 바람이 항공기의 운항에, 드론의 운항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계절적으로 뭐 밤낮으로 이런 부분들이 시험 문제에 출제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항공법입니다. 제가 계속 앞에서 첫 번째 얘기한 게 드론의 정의입니다. 드론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른다는 거죠, 사람들이. 드론에 대해서. 그리고 어디에 활용할 것인지 모르고 그냥 무작정 놈들 따니까 300만 원, 350만 원 들여서 자격증 따야 되느냐. 따가지고 또 지금 현재 한 9,000명 정도가 우리나라에 지금 드론 자격증을 갖고 있는 걸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 그 중에서 드론 자격증 가지고 한 달에 단돈 100만 원이라 벌어먹고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 내가 그걸 또 따면은 돈을 벌을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 드론에 대해서 얘기를 제가 했었는데, 드론이 도대체 뭐냐, 정의. 앞으로 이 드론이 어디로 발전될 가능성이 있느냐. 내가 지금 군대를 가야 되는데 드론 자격증을 따가서 군대 가서 내가 드론병을 할 수가 있느냐. 아니면 또 군에서 드론을 활용하다가 나와서 제대 후에 드론 관련 일을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알려고 그러면은 드론의 정의를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앞으로 드론 사람이 어디를 갈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특히 젊은 사람들은 앞으로 내가 이 자격증을 가지고 30년, 40년을 먹고 살 수 있는지, 세상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려고 그러면 드론에 관련된 정의라든지 이론이라든지 기본적으로 기술이라든지 글로벌 국가들의 개발 현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알아야 된다는 게 항공법과 관련된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드론 비행 절차,
내가 드론을 날리고 싶은데 진짜 어떤 절차에서 어떤 비행 허가를 받아야 되는지, 누구에게 받아야 되는지, 얼마의 시간이 필요한 건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그걸 지키지 않으면은 벌금이 또 부과되니까. 어제 5월 30일부로 영국에서는 항공법이 바뀌어가지고 드론을 날리다가 다른 사람의 피해를 주면은 배상 책임이 무한대입니다. 무한대. 뭐 100억이 될 수 있고 1000억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드론 날리다가 어느 가다가 롤스로이스에 잘못 떨어지고 불나면 한 20억 물어줘야 되는 거고, 티코에 떨어지면 800만만 물어주면 되지만은, 아니면 또 공장에 그게 떨어지고 불이 나면은 뭐 1000억, 2000억의 배상 책임을 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과거에는 그런 게 전혀 없었어요. 드론 떨어지가 불난다 해서 누구도 책임 안 지고 배상할 필요가 없었거든요. 기껏해야 보험에 들면 2천만 원 정도만 보험회사에서 청구할 수 있을 뿐이었는데 지금 법이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나라들 상황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전체 강의 목차는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에 사실문제를 출제하게 되어 있고, 항공법규와 항공기상과 비행위로 및 운영 세 개 영역의 문제를 출제하게 되어 있습니다. 항공법규는 업무에 필요한 항공법규 가장 기본적인 거, 항공기상은 항공기상의 기초지식, 비행이론 및 운영은 저희는 항공역학이라고 얘기하는데 비행의 기초원리, 양력, 항력, 중력, 추력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는지, 비행장치의 구조, 에어포일에 대해서, 플랩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 지상할주하는 그런 활동들, 이착륙, 공중조작, 비상절차, 그 다음에 안전관리, 이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는지, 어떻게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이런 영역에 반드시 시험 문제를 출제하라고 이렇게 법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 법에 명시된 데만 공부만 하면 됩니다. 뭐 엄청나게 따로 공부할 필요가 없는 거죠. 물론 너무 단순하게 이런 기초원리가 도대체 뭐냐, 어디까지가 기초원리냐, 이런 얘기는 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은 초창기라서 시험은 쉽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강의 항공법규에서는 드론의 정의와 역사, 분류, 비행성인 및 운행, 그 다음에 그 항공법을 지키지 않았을 때, 항공안전법을 지키지 않았을 때 처벌 사항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를 풀어보고요. 2강에서는 항공기상입니다. 바람은 어디에서 불어오는지, 어디로 불어가는지, 온도는, 안개는 뭘 안개라고 하는지, 구름은 또 어떤 상태를 얘기하는 것인지, 구름의 종류가 뭔지, 난기류가 비행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항공기상에서 보고요. 3강 항공역학은 4가지 힘, 양력, 항력, 추력, 중력에 대해서, 그 다음에 드론의 구성과 기술, 그 다음에 드론의 활용 방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마지막 4강에서는 시험 문제풀이입니다. 뭐 기출 문제가 이미 많이 공개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험 치면서 나와서, 그리고 문제은행식이기 때문에 문제가 반복되기 때문에 2-3번씩만 돌면은 다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엄청난 비밀이라든지 개인의 저작권이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운전면허 시험용이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계속 반복돼서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몇 가지 유형만 알면은 대부분 다 합격할 수 있습니다. 일단 합격하는 게 목표라면은 저희가 이 4가지 준비한 강의를 들으시면은 제가 봤을 때는 뭐 누구든지 다 합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2월 달에 드론 조종사 자격증 이론 조항 및 기출 문제라는 책을 출간했습니다. 이 책에 있는 내용들만 다 보시도 뭐 충분하게 합격할 수 있습니다. 다른 책 볼 필요가 없습니다. 뭐 어떤 책에 어려운 문제도 있고, 어떤 책은 또 이상한 문제도 있고, 어떤 책은 뭐 전혀 관계없는 이론들도 많이 있지만은 그런 책 볼 필요 전혀 없다는 겁니다. 이 책만 보시면은 거의 뭐 99.9% 이 책에 있는 내용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다 합격할 수 있다는 것을 저희가 감히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드론 조종사 자격증을 따고 드론 조종사로서 직업을 선택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이 강의를 들고 있는 분들에게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괜찮은 직업이 될 수가 있다. 그리고 앞으로 최소한 30년, 40년 이상 드론 관련 산업들이 계속 성장할 수밖에 없고, 이런 자격증을 가진다면은 자기가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이걸로서 먹고도 평생을 먹고 살 수 있는 충분한 도구가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직업이 인생을 결정한다는 겁니다. 자격증이 인생을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옛날에 50년대, 60년대, 7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군대에 가서 운전면허증 하나만 갖고 나와서도 다 먹고 사는데 지장 없고 자식들 키우고 자기 집안 일으키는데 전혀 문제 없었어요. 제가 봤을 때 드론 자격증이 앞으로 20년, 30년 동안 잘만 활용한다면은 자기도 먹고 살 수 있고 가족도 부양할 수 있고 또 집안도 일으킬 수 있는 좋은 자격증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감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드론 자격증에 대한 소개는 여기는 마치고 1강부터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